채권과 옵션을 섞어서 원금 보장형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과 섞어가지고 이게 카버드 콜 전략이야. 카버드 콜 이게. 이건 카버드 콜 전략의 반대 전략. 카버드 콜을 만들고 그곳의 반대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 B는 헷갈리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카버드 콜 전략만 여러분이 알면 돼. 카버드 콜 전략은 기초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지.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한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요 영역만 손실을 보고 이 이익 보는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갖고 그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투자하잖아.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 200 콜옵션 같은 거를 판다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꽤 재미를 보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카버드 콜이. 뭐 지금은 이 카버드 콜이 뭐 다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에서 이 카버드 콜 전략 구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내가 아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자기가 기가 막히게 돈 버는 전략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렇죠. 헤지펀드 킹이 조지 소로스라고 내가 얘기했죠. 소로스, 퀀텀 펀드. 그때 이제 내가 한 달이 건너서 조지 소로스랑 좀 커넥션이 있었다고 연결을 좀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이 기가 막히게 돈을 버는 전략을 찾았으니까 그 물주가 이제 소로스 같은 사람이랑 연결이 좀 되면은 큰 돈으로 카버드 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전략이야. 뭐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전략이죠. 근데 하여튼 요지는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팔면서 이런 식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전략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쉽게 할 수 있고 또 생각보다 꽤 수익률이 높은 전략이 카버드 콜이에요. 반면에 이제 프로텍티브 풋은 이것도 역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풋옵션을 사는 거지.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어차피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콜옵션을 파는 거고 동시에 이거는 동시에 풋옵션을 사면서 내 포트폴리오 가치를 보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포트폴리오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잊어버리세요. 요건 프로텍티브 풋의 반대 포지션이에요. 요거 두 개, B와 D는 잊어버려. 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B와 D는 잊어버리고 A는 카버드 콜. 기초자산 갖고 있으면서 그 기초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말이 안 돼. 기초자산을 주식 또는 주식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판 거. 그게 카버드 콜. 요거는 기초자산 주식이나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서 그 주식이나 주식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을 동시에 사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서 내 갖고 있는 기초자산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보존하는 거지. 결과로 이건 주식이고 그 풋옵션을 동시에 사갖고 있으면 이 둘을 합쳤을 때 이 빨간 모양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 가치가 보존이 요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주가가 폭락을 해도 내 가치는 요 빨간 선으로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식과 옵션을 섞어서 만드는 전략이고 지금부터는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스프레드 전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스프레드 전략은 일단 볼 스프레드부터 공부를 하는데, 볼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뭐라고 그랬죠? 스프레드는 콜이면 콜, 풋이면 풋을 먼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콜로 방향을 잡았으면 콜 옵션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드는 전략이야. 풋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풋 옵션 여러 개를 섞어서 만드는 전략이야. 오케이? 그걸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종류의 스프레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볼 스프레드, 베어 스프레드가 제일 쉽고 파퓰러한 전략인데, 일단 볼과 베어의 뜻이 뭐죠? 볼과 베어. 여러분 맨하탄은 가봤어?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가봤어?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이 볼 동상이 있어. 우리 저 학교 뒤에 있는 그 비슷한 거야. 황소가 왜 월스트리트 맨하탄의 다운타운에 있거든. 거기에 왜 이 황소 동상이 있을까? 황소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쳐올리잖아. 그러니까 황소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쳐올리는 주가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불 마켓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호황, 올라가는 장세를 의미한다고. 떨어지는 장세의 의미가 베어 마켓이야. 그래서 불 마켓은 아주 활발하게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이고, 사실 활발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베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시장이 재미가 없지. 가만히 있는 그래서 좀 재미없는 시장. 실제로 볼 마켓은 호황의 시장, 좋은 시장. 베어 마켓은 불황의 시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볼 스프레드는 볼 마켓에서 불 마켓을 예상할 때 쓰는 전략이야. 베어 스프레드는 베어 마켓을 예상할 때 쓰는 전략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볼 스프레드는 시장이 올라가면 이익이 나는 시장. 베어 스프레드는 시장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나는 시장. 거꾸로. 오케이? 자, 볼 스프레드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볼 스프레드는 콜 옵션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고, 콜 2개 갖고 만들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풋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이 경우는 지금 콜 옵션 2개 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일단 결과를 보니까 이게 결과거든? 빨간색이 결과거든? 요거는 만기일 날의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야.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이익이 나지. Y축은 이익 아니면 손실이야. 그러니까 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면 이익이고 미치면 손실이고. 근데 보니까 기초자산 만기일 날 기초자산 주식이 올랐을 때 이익이 나고, 기초자산 주식이 떨어지면 손실이 나고. 그러니까 올랐을 때 이익이 나는 구조야. 볼 스프레드는. 근데 콜옵션 2개를 어떻게 섞느냐? 콜옵션의 기초자산은 똑같은 주식으로 같아. 일단 요 전략들은 이 두 개의 옵션이 기초 자산 같고,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여기서 주식이지? 같은 기초자산. 1번. 그 다음에 같은 만기일. 오케이? 같은 기초자산, 같은 만기일. 그 다음에 행사가격은 달라. 행사가격은 달라. 행사가격은 어떻게 다르냐면 행사가격이 K1이 작은 거고 K2가 큰 거라 그러면 항상 불 스프레드는 행사가격이 작은 K1은 사고 행사가격이 큰 K2는 팔고. 그러니까 불 스프레드는 행사가격이 작은 콜이 풋도 똑같아요. 사실은 행사가격이 작은 걸 사, 행사가격이 큰 거는 팔아. 여기 보세요. 행사가격이 작은 K1은 사고 행사가격이 큰 K2는 팔고. 그래서 둘을 합치니까 빨간 선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 빨간 선이 진짜 나오는지 여러분 더블 체크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이거 보니까 행사가격이 작은 콜옵션 K1은 이 값이 굉장히 두껍죠. 콜옵션은 기초자산 주식이면 주식을 행사가격 주고 살 수 있는 권리야. 그럴 때 행사가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자신 있게 얘기해봐. 내가 주는 거야, 주는 거. 주는 거를 조금만 주고 기초자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작을수록 콜옵션 가치는 올라가. 그걸 우리가 배웠던 옵션 용어로 얘기를 하면 행사 가격이 작을수록 인더머니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더머니 옵션이 되면 옵션 가격이 비싸진다고. 그래서 이게 두꺼운 거야. 이게 행사 가격이 K1인 옵션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이만큼이, 이 길이가. 오케이? 근데 이 옵션은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인더머니 옵션은 내가 사. 행사 가격이 작은 K1인 옵션은 내가 사고, 동시에 행사 가격이 K2인 행사 가격이 큰 옵션은 내가 팔아. 이 옵션은 팔 때 요만큼 옵션 가격을 파니까 거꾸로 내가 받는 거야. 오케이? 이걸 동시에 하는 거야. 행사 가격이 비싼 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데 행사 가격이 싼 K2.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낮은 거지. 행사 가격이 낮은 게 비싸니까 그건 비싼 돈 주고 사고, 동시에 행사 가격이 큰 싼 옵션 K2, 행사 가격이 K2인 이 옵션은 내가 팔고, 그럼 요만큼 돈을 받는 거야. 이만큼은 돈을 내고 요만큼은 돈을 받으니까 여기서 요 길이를 뺀 게 이 빨간색. 오케이? 그러니까 네트로 요만큼 돈을 들여서 콜옵션 2개 가지고 불 스프레드를 만들었어. 근데 요만큼 비용이 들었지만 내 예상대로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이만큼 이익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은 뭐예요? 이것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왜?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았지. 팔면서 돈을 받는 거야. 오케이? 사면서 돈이 들어가지만 내가 받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트로 들어가는 비용이 요거밖에 안 돼. 그리고 내 예상이 맞으면 이만큼 이익이 나는 거야. 단점은 생각보다 크게는 못 먹어.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해서 비용 적게 들여서 조금 먹는 전략이에요. 내 예상이 맞으면 이만큼 먹는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전략이
풋 옵션 2개 가지고 만드는 전략이야. 자, 이것도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행사 가격이 작은 풋 옵션, 행사 가격이 K1으로 작은 풋 옵션은 4, 행사 가격이 큰 K2인 풋 옵션은 8억.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이 둘을 합친 거예요. 근데 풋 옵션은 행사 가격 받고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클수록 인더머니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행사 가격이 풋 옵션은 클수록 비싸다고. 비싼 옵션이야. 행사 가격이 큰 옵션은 내가 팔아. 이거 팔면 이만큼 먹는 거야. 오케이? 행사 가격이 작은 풋 옵션은 이건 아웃 오브 더 머니 옵션일 가능성이 높아. 요건 사. 그러니까 싼 옵션은 사고 비싼 옵션은 파니까 이건 내 돈 안 들이고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야. 비싼 거를 팔고 돈을 이만큼 받아. 이 중에서 이 받은 돈 중에서 행사 가격이 K1으로 싼 옵션을 사. 그러면 돈이 요만큼 들어가. 그러면 나머지가 내가 먹는 돈이야. 내가 앞으로 주가는 기초자산 주가가 만기일날 별로 안 떨어질 것 같다. 최소한 요 이상에서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가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면서 그냥 이 전략을 구사하면서 챙기는 돈, 그게 내 이익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예상과는 달리 만기일날 확 떨어졌다? 그러면 이만큼 손실이 나기는 하죠. 그렇지만 손실이 제한적이야. 이거는 아까랑 콜 옵션 2개 가지고 만든 볼 스프레드랑 비교를 하면 아까는 조금 내 돈 들여가면서 볼 스프레드 전략을 구사를 했잖아. 여기서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구사하는 전략이야.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사면서 오히려 돈 받아가면서. 근데 그게 내 이익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볼 스프레드를 옵션 2개, 콜이면 콜, 풋이면 풋 가지고서 한번 구사를 해보세요. 요새 문재인이가 그래도 인기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은 볼 스프레드 전략을 구사하는 거고, 이미 충분히 올라가서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부터 배우게 될 베어 스프레드 전략을 구사하면 되는 거야. 자, 베어 스프레드는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나는 전략이야. 이것도 콜 2개, 풋 2개 가지고 만들어요. 베어 스프레드도 콜 2개, 풋 2개 가지고 만드는데, 자, 아까랑 똑같아. 같은 기초자산, 만기일도 같아. 같은 만기일. 근데 행사 가격이 다른데 행사 가격은 달라. 어떻게 다를 것 같아? 아까는 행사 가격이 작은 걸 사고 콜이건 콜 2개로 만들건 풋 2개로 만들건 행사 가격이 작은 건 사고 행사 가격이 큰 건 팔았잖아. 베어 스프레드는 그 반대로 하면 돼요. 행사 가격이 작은 K1은 팔고 K1이 K2보다 작아. 행사 가격이 큰 K2는 사고. 아까랑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콜이건 풋이건 콜 2개로도 똑같이 행사 가격 작은 거는 팔고, 이번에는 행사 가격이 큰 거는 사고. 그래서 여기는 풋부터 먼저 시작했네. 행사 가격이 K2로 큰 거는 사고, 풋 옵션은 행사 가격이 큰 게 비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만큼 사면서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지만 이만큼 네트로 이만큼 다 내는 게 아니고 행사 가격이 작은 풋옵션 K1은 거꾸로 판다고. 그러면 돈을 이만큼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트로 이 전략을 구사할 때 들어간 비용이 요거야. 요만큼 내 돈이 들어갔지만 내 예상대로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만큼 이익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베어 스프레드는 떨어질 때 먹는 전략이야.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것 같아. 우리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 역사상 거의 코스피 주가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어. 그래서 다 사람들이 낙관적인 전망 일색인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른 것 같아. 이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만 뭐 크게 배팅해서 내 돈 많이 들여갖고 배팅 크게 해가지고 크게 먹을 생각은 없어. 그냥 조금 배팅해서 조금 먹고 싶어. 그러면 베어 스프레드 전략 구사하는 거야. 왜 조금 배팅하는 거야? 행사 가격이 K2인 옵션은 인더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 내면서 행사 가격이 작은 거는 파니까 네트로는 요만큼만 내 돈 들어가면 된다고. 내 예상이 맞아서 떨어지면 이익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예상이 틀리면 어떻게 돼? 틀리면. 그럼 여기 머물면서 그냥 이 옵션 전략 구사할 때 들어간 비용이 그만큼 손실로 남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베어 스프레드를 이번에는 콜 옵션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콜 옵션 두 개죠. 행사 가격이 작은 거는 항상 콜 옵션도 파는 거야. 베어 스프레드는. 행사 가격이 작은 거는 콜 옵션의 경우 비싼 옵션이에요. 인더머니 옵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팔면서 이렇게 돈을 왕창 받아. 반면에 행사 가격이 큰 콜 옵션은 상대적으로 out of the money, 외가격, 싼 옵션이란 말이야. 요건 사. 요거 사면서 요만큼 내 돈이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 행사 가격이 싼 옵션을 팔면서 이만큼 돈이 들어왔으니까 요거 돈 내고도 네트로 요만큼 이익이야. 그러니까 베어 스프레드는 콜 옵션 두 개 가지고 만들 때 돈 받아가면서 만드는 전략이야. 내 돈 안 들어. 내 예상대로 주가가 안 올라가면 그냥 요만큼 옵션 전략 구사할 때 내가 챙긴 돈 요만큼이 그냥 내 이익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예상이 틀리고 기초자산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손실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랑 불 스프레드랑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투자가 그렇지만 어떤 예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 구사를 달리하는 거지. 불 마켓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불 스프레드 전략, 베어 마켓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베어 스프레드 전략을 구사하는데 불 스프레드건 베어 스프레드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배팅을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먹는 거야. 오케이.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볼 스프레드, 베어 스프레드 중에서 콜로 만드는 볼 스프레드, 콜 두 개 가지고 만드는 볼 스프레드를 볼 콜 스프레드라고 그래. 콜 두 개 가지고 만드는 거 아까 봤었지. 그 다음에 베어 스프레드를 풋 두 개 가지고도 만들 수 있었지. 콜 두 개 가지고 만드는 볼 스프레드와 풋 두 개 가지고 만드는 베어 스프레드를 합쳐. 그러면은 그 결과가, 그때 조건이 뭐냐면 기초자산 주식은 똑같아야 되고 만기일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작은 거는 K1, 행사 가격이 큰 거는
K2. 그래서 이걸 좀 맞춰야지.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불콜 스프레드랑 베어풋 스프레드를 사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콜 2개 가지고 만든 게 불콜 스프레드예요. 여기 요거 점선. 그 다음에 풋 2개 가지고 베어 스프레드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K1은 이 예제에서 40, K2는 이 예제에서 50이라고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까만 실선으로 나타나요. 이 결과를 박스 스프레드라고 그래. 불콜 스프레드, 콜 2개 가지고 만드는 불 스프레드. 베어 풋 스프레드, 풋 옵션 2개 가지고 만드는 베어 스프레드를 합친 거예요. 그럴 때 행사 가격 작은 행사 가격은 40, 행사 가격이 큰 행사 가격 K2는 50이라고 가정하면 이 까만 선은 두 행사가 이거 타이포예요. 이거 10불이야, 10불. 50 빼기 10. 50 빼기 10. 이거 50이 잘못된 거야. 10. 두 행사 가격의 차이. 나의 이익은 행사 가격의 차이로 고정이 돼버려요. 저기 이번 주말에 별로 할 일 없으면 왜 저렇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옵션들이 다 유로피안 옵션입니다. 아메리칸 옵션이면 좀 복잡해서 안 돼요. 만기일날 권리행사는 다 유로피안 옵션이고, 그럴 때 만기일날 이 4개의 옵션으로 만드는 가치는 행사가격 2개가 등장하잖아. K1, K2 그 차이야. 그러니까 K1이 40불이고 K2가 50이면 만기일날 그 둘의 이 박스 스프레드의 가치는 행사가격 둘의 차이인 10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기일날 가치가 두 행사가격 차이인 10불로 보장이 되면 만기일날 가치가 어떤 상황에도 10불로 보장이 되니까 무위험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지. 나의 수익은 10불 빼기 처음 이 옵션 구사할 때 들어간 비용, 그게 net premium paid지. 이 콜옵션 2개로 볼 스프레드 전략을 구사할 때 들어간 비용은 얼마죠? 요거였지, 요거.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우리 이 예제에서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여기서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몰라. 여기서도 알 수가 없어. 이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고. 콜 스프레드에서 이거보단 작을 거야. 아마 요 정도 비용이 될 거야. 근데 요게 10불이니까 이게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긴 했는데 비용이 10불보다는 훨씬 작아야죠. 그리고 풋 옵션 2개 가지고 베어 스프레드 만드는 전략도 우리가 아까 봤잖아. 풋 옵션 2개 가지고 베어 스프레드 만들 때 비용이 요거지. 요거. 여기서 요만큼 빼니까 요거야. 그래서 요 두 비용을 합친 게 net premium paid예요. 그래서 이익 난 거, 이 예제에서는 이익 난 거는 10불. 10불로, 이게 50불이 아니라 10불이라고. 10불. 왜냐면 50 빼기 40이니까. 이게 10불로 고정이 돼 있고, 이거는 꽤 커 보이지만 하여튼 여기서 네트로 내가 풋 옵션 2개 가지고 베어 스프레드 만들 때 들어간 비용, 콜 옵션 2개 가지고 볼 스프레드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을 빼면 그 수익이, 그 차이가 내 수익이 되는 거지. 하여튼 뭐 박스 스프레드는 콜 2개 가지고 만드는 볼 스프레드와 풋 2개 가지고 만드는 베어 스프레드를 합쳐서 만드는
전략이다. 조금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불 베어 스프레드를 합친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조금 원래 그 스프레드의 이름은 콜이면 콜, 풋이면 풋을 정해서 한 종류의 옵션을 섞어서 만드는 전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이름이 저기 미스리딩해요. 왜냐하면 이 예제에서는 콜과 풋 옵션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콜 2개 갖고 만드는 볼 스프레드 전략, 요게 풋 2개 가지고 만드는 베어 스프레드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합쳤을 때 우리가 박스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이건 왜 이름이 버터플라이일까? 그렇게 생겼지. 근데 이게 버터플라이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 여러분 수영, 버터플라이가 나비라는 뜻이잖아. 근데 수영할 때 버터플라이 수영 알지? 그 모습이랑 비슷해, 이게. 이거 뒤집은 거잖아, 그지? 이거. 이럴 때 이거. 나비 모양, 이게 나비 모양이야, 이게 나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역시 콜이면 콜, 풋이면 풋을 먼저 정합니다. 이 경우는 콜로 정했어요. 근데 네 콜과 같은 종류의 만약에 콜을 정했다. 그러면 여기도 네 개의 콜을 가지고 만드는데 콜로 만듦. 그런데 이 네 개의 콜이 기초자산은 서로 같고 같은 기초자산, 그 다음에 같은 만기일이야. 뭐만 다르느냐? 행사가격만 달라요. 여기도. 행사가격만 다른데 행사가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세 종류야. K1, K2, K3. 행사가격이 K1, K2, K3. 행사가격이 세 종류야.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행사가격이 제일 작은 K1, 행사가격이 제일 큰 K3. 하나씩 사. 하나씩. 행사가격이 제일 작은 K1, 행사가격이 제일 큰 K3 콜옵션을 하나씩 사. 그 다음에 행사가격이 중간에 끼어있는 K2, 요거는 2개를 판다. 오케이? 그러면 행사가격이, 그러면 옵션이 모두 몇 개가 필요해? 행사가격이 K1인 콜옵션 하나 사고, 행사가격이 제일 큰 거 K3인 거 하나 사고, 그럼 2개 샀지.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K2인 행사가격 콜옵션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팔아. 그러면 이런 모양이다. 나비 뒤집어 놓은 모양. 행사가격이 제일 작은 K1인 요건 인더 머니 옵션이니까 이게 두껍죠. 요걸 사고, 행사가격이 제일 큰 K3 요것도 산다 그랬지. 요건 out of the money 옵션이니까 요게 작아. 요것도 사고. 그 다음에 행사가격이 K2 중간에 낀 옵션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팔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3개를, 3종류, 옵션은 4개. 이걸 합치면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자, 이런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어떨 때 쓰는 전략일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만 이익이나 나머지는 손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자산 주식이 여기서 움직일 때 이익이 나는 구조야.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여러분 주가가 별로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횡보한다고 그러지. 주가가 지금 K2에 있다고 그러면 K2에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횡보할 것 같아. K2에서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렇게 예상될 때 쓰는 전략이야. 오케이? K2에서 그냥 많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K2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당분간. 그러면 지금 얘기한 버터플라이 콜옵션 4개 가지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K2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이익이 나는 거야. 근데 내 예상이 틀렸어.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손실은 제한적이야. 손실이 크지가 않잖아. 손실은 제한적이야. 내 예상이 틀렸을 때 내 예상은 언제 틀려요?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지거나.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졌을 때 손실이 나지만 손실이 제한적이고 내 예상은 지금 있는 요 K2 주가 수준에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횡보한다. 횡보라는 말 알지? 횡보. 지금 있는 수준에서 그냥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그렇게 예상될 때 쓰는 전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주가 지수가 지금 2,300 얼마 정도 되죠? 코스피로는 얼마 정도 돼? 이게 종합주가지수랑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코스피 종합지수. 그랬을 때 종합지수는 지금 2,371이야. 그지? 그런데 코스피 200 현물지수 그러면 코스피 200 현물 그러면 2,372랑 완전히 달라요. 아이고. 코스피 200으로 그냥 쳐볼까? 코스피 200이 여기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요건 뭐야? 코스피 종합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지수랑 코스피 200 차이는 뭐예요? 둘 다 가중평균이야. 근데 이거와 이거 차이는 뭐야? 요건 200개만 가중평균한 거고 코스피 200은 요거는 유가증권 시장에 700 몇십 개가 상장돼 있다. 그거 다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지. 여러분이 지금 모의 투자하는데 관련돼 있는 코스피 200은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요게 더 중요한 값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현물 가격이야. 현물과 선물이 또 다르지. 그래서 그 공식은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5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 307.77이 현물이면 선물로 보면 이게 네이버로 보면 딱 나오는데 이걸로는 잘 안 나오네.
자, 이건 선물이에요. 현물은 코스피 200. 이건 현물이야. 알겠지? 좀 다른 거 알겠어요? 코스피 200 이건 현물이고, 아까 이건 선물이고. 달라. 비슷하지? 근데 달라. 뭔 얘기 하다가, 자, 지금 코스피 현물 선물이 다 307점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럴 때 쓰는 전략이 버터플라이 스프레드인 거야. 알겠어? 자,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내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자, 보세요. 내 가격 상대적으로 비싼, 행사 가격이 작은 게 비싸다고 그랬지, 콜옵션은. 비싼 거 하나 사고 싼 외가격 콜옵션 하나 사고 하나씩. 중간에 있는 거 두 개를 파니까 거의 내 돈이 안 들어가. 팔면 돈을 받는 거야. 그 비용이 네트로 이 정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네트 비용이 이거구나. 네트 비용이 이거 맞아요. 네트 비용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플러스까지는 안 날 거야.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도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굉장히 손실폭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나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고. 자, 이거를 풋옵션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똑같이?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풋옵션 4개 가지고 만들어요. 기초자산 주식 똑같고 만기일 기간도 똑같고 뭐만 달라? 행사 가격만 달라. 행사 가격이 3종류야. 행사 가격이 제일 작은 K1, 행사 가격이 제일 큰 K3를 하나씩 사요. 풋옵션 할 때도 똑같아. 행사 가격이 중간인 K2인 풋옵션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팔아.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근데 그 유도 과정이 좀 다르죠. 풋옵션 K1인 거 하나 사고 제일 큰 것도 하나 사고 중간에 있는 거 2개를 팔고 결과는 똑같아요. 과정은 다르지만. 그래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알겠죠?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그 다음에 캘린더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 여기에 요거 2개를 합쳐서 박스 스프레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도 여기다 쓰면 여기 3번, 이게 4번째, 5번째 캘린더 스프레드. 캘린더 스프레드도 콜이면 콜, 풋이면 풋 해가지고 콜 두 종류 가지고 만듭니다. 풋도 2종류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기초자산 주식, 그 다음에 같은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 이번엔 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이 2개의 콜 옵션이 만기까지 기간이 달라. 만기까지 기간이 다른 2종류. 만기까지 기간이 짧은 거를 사.
만기까지 기간이 짧은 콜옵션 하나를 짧은 것을 사고 만기까지 기간이 긴 것은 판다. 잠깐만. 만기까지 기간이 이걸 지금 판 거지. 이게 바뀌었네. 쏘리. 만기까지 기간이 짧은 것은 팔고 만기까지 기간이 긴 것은 산다. 그래서 이게 콜옵션이거든. 만기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점선으로 나타나고 만기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게 직선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만기까지 기간이 서로 다른 거를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아.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결과적인 모양은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랑 좀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있으면은 아까는 이렇게 각이 지는데 반해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모양이 이렇게 각이 지잖아. 이번엔 좀 부드럽게 그림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K 주변에서 기초자산 주식이 횡보할 때 쓰는 전략이야. 내 예상이 틀려서 왕창 떨어지거나 왕창 올라가면 손실이 나지만 손실이 제한돼 있어요. 오케이? 똑같은 캘린더 스프레드를 풋옵션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긴 거는 사고 행사 가격이 짧은 거를 팔아요. 그러니까 만기, 쏘리. 만기가 짧은 것은 팔고 만기가 짧은 것은 팔고 그러니까 행사 가격은 똑같죠. 만기가 긴 것은 삽니다. 풋옵션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아까랑 콜옵션으로 두 개 가지고 만들었을 때처럼 이 행사 가격 K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익이 나고 K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오르면 손실이 나지만 그 손실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랑 캘린더 스프레드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거야. 그런데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4개 가지고 만드는 거고 콜이면 콜 행사 가격을 달리한 행사 가격이 다른 3종류의 4개의 콜이면 콜, 푸시면 풋 가지고 만드는 게 버터플라이 스프레드고 캘린더 스프레드는 행사 가격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만기까지의 기간이 다른 콜이면 콜 2개, 푸시면 풋 2개를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예요. 그게 캘린더 스프레드다. 스프레드 전략을 우리가 5개를 배운 거네.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거야. 옵션 그 숙제에서. 오케이? 일단은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근데 모의 투자가 5월 말로 끝나지 않았나? 그러면 그 그룹을 또 만들면 돼. 하나 내가 똑같은 용도로 똑같은 비밀번호로 하나 또 만들지 뭐. 내가 이게 이렇게 늘어질 줄 모르고 5월 말로 모의 투자를 끝나게 해서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당장 만들게. 오케이?
똑같이 이름은 전에 했던 게 뭐였지? 봄 옵션. 봄 옵션이면 봄 옵션으로 했어? 봄 선물 옵션을 하면 여름 선물 옵션으로 하자. 2017 앞에 썼지? 2017 여름 선물 옵션으로 해서 오늘 만들어 놓을 테니까 5억. 오케이? 옵션으로 마음껏 연습하세요. 오늘 배우는 거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스프레드가 아니라 콤비네이션 전략이야. 스프레드가 아니라. 근데 참고로 스프레드 전략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조금 베팅해서 조금 먹는 거야. 손실도 조금 나고 내 예상이 틀려도.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콤비네이션 전략은 생각보다 세게 베팅해서 크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취향에 맞아? 여러분들 취향에 맞아. 다들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해보고 싶잖아, 그지? 자, 콤비네이션 전략은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스프레드 전략과 큰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박스 스프레드 빼놓고 일반적인 볼 스프레드, 베어 스프레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캘린더 스프레드 경우는 콜이면 콜이냐 풋이면 풋을 먼저 정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 종류의 콜을 섞어서 또는 여러 종류의 풋을 섞어서 만드는 게 스프레드 전략이라면, 콤비네이션 전략은 콜과 풋을 반드시 하나씩 섞어서 만들어요. 콤비네이션은 콜과 풋이 반드시 하나씩 들어간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략이 스트래들 전략이야. 스트래들 뜻이 뭐야, 근데? 뭐라고? 그거는 스펠링이 조금 다르지 않나? 요람이라는 뜻이 한번 찾아봐. 스트래들 이거 아니야? 근데 DDL이잖아. D가 두 개야. 나도 스펠링은 요새 자꾸 헷갈려. 스트래들이 사다리라는 뜻이야. 사다리. DDL는 사다리 맞지? 요람이 DL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는데. 뭐가 맞아? 크레들이야? 스트레들이 아니고? 소람 있다가 망신 나겠다. 이거야? 크레들? 근데 스트레들은 뭐야? 스트레들? 사다리 맞죠? 맞아, 스트레들은. 근데 사다리가 왜 이렇게 생겼어? 우리는 사다리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렇지. 너 외국 물 좀 먹었구나. 근데 미국 사다리 보면 이렇게 꺾인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이 나와. 그걸 뒤집어 놓은 거지. 그지? 그걸 사다리를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사다리가.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요걸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럼 이런 모양이 돼.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지. 콜 하나,
풋 하나씩, 콜 한 개, 풋 한 개인데 그 둘의 기초자산 같고 같은 기초자산, 같은 행사가격, 같은 만기까지의 기간. 오케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많은 경우 둘 중에 하나는 인더마니, 내가격 옵션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전략은 조금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전략은 돈이 좀 들어가요. 근데 이건 어떨 때 쓰는 전략일 것 같아? 아까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나 캘린더 스프레드는 K라는 행사 가격 주변에서 앞으로 예상이 그 주변에서 움직일 때 이익이 나는 전략이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캘린더 스프레드였지. 그 반대 상황이 예상될 때 쓰는 전략이야. K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손실이 나. 이 그림이 여기서는 극적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저렇게 그렸는데 저걸 좀 조금 더 극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거든. 이렇게 되거든. 아. K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K에서 조금만 밖으로 벗어나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익. 이게 기초자산 주가.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지는 걸로 예상될 때 쓰는 전략이야. 근데 뭘 몰라?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몰라.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에 큰 변동이 예상이 돼. 그때 쓰는 전략.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콜 하나, 풋 하나 행사 가격이 서로 같게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격 옵션일 가능성이 많아서 비싸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그만큼 조금만 오르거나 조금만 내려도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둘 다 사는 거야. 콜, 풋을 둘 다 사는 거야. 하나씩 사는 거야. 하나씩 사는데 이 전략을 반드시 한번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모의 투자에서. 하나씩 사는데 내가 좀 크게 먹고 싶다. 그러면 행사 가격이 K인 같은 지금 아까 코스피 200, 300 얼마였잖아. 305 정도 되는 콜 하나, 풋 하나를 사는 거야. 그러면 왕창 올라도 먹고 왕창 떨어져도 먹어. 근데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졌을 때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콜 옵션 100개까지는 아마 사기 어려울 거고 한 10개, 풋 옵션 10개. 서로 이걸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는 뭐야? 콜을 10개 사면 풋 옵션 10개. 콜을 100개 사면 풋 옵션 100개. 근데 콜 100개 사고 풋 옵션 100개 샀는데 내 예상대로 왕창 떨어졌다 또는 왕창 올랐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위기 때 누군가가 옵션 투자를 하면서 한 몇 억 정도 배팅을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 전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 나면서 왕창 깨졌잖아. 이 사람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벌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왔어. 신문에도 누군지 이렇게 모르지만 뭐 그런 식의 그 투자자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배팅하기 조금 시장이 너무 안정적이지. 근데 시장이 불안할 때 있거든. 근데 이미 불안하다 그러면 벌써 옵션 가격이 뛰기 시작해요. 옵션은 한마디로 변동성에 대한 배팅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옵션 전략 중에서 사실 제일 옵션다운 전략이 이 스트래들 전략 같은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벌써 콜이건 푸시건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오르면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비싸게 주고 사면 상대적으로 지금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옵션 사가지고 얼마나 옵션 가격이 오르겠어. 그러니까 옵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미를 보려면 옵션이 몇천 원 할 때 사는 거야. 그걸 여러 개 사는 거야. 그래갖고 몇천 원짜리가 몇십만 원 이렇게 오를 때 이제 거기서 튀겨 먹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 스트레들이 변동성에 배팅하는 이 콤비네이션 전략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여튼 제일 일반적인 전략이 스트레들이고,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요거. 스트립, 요게 스트립, 요게 스트랩이야. 자, 이것도 행사 가격은 콜과 풋을 섞는데, 자, 스트립, 스트랩, 여기다 쓸게요. 2번 스트립, 3번 스트랩. 근데 요것도 콜과 풋을 섞어. 그거는 똑같아. 섞는데 이 콜과 풋이 같은 기초자산, 이것도 똑같아. 같은 행사 가격, 같은 만기까지 기간, 그것도 다 똑같아. 근데 뭐만 다르냐면 스트립의 경우는, 자, 아까 그림이랑 비교해 보면 왼쪽이 더 기울기가 갸팔아요, 오른쪽이 기울기가 갸팔아요, 왼쪽이 더 갸팔아요. 왼쪽이 가파르지. 그러니까 스트립은 콜 하나 살 때 풋 두 개를 사는 거예요. 오케이? 콜 하나 살 때 풋 두 개를 사. 콜을 10개 사면 풋 옵션 20개를 사는 거야. 그러면 왼쪽이 더 갸파래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디로 튈지 몰라. 지금 K인데 왕창 떨어질 수도 있고 왕창 오를 수도 있는데 떨어질 확률이 더 큰 것 같아. 그러면 떨어졌을 때 더 큰 이익을 보고 싶으면 콜과 풋의 비율을 1대1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대2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떨어졌을 때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게. 지금 코스피가 이미 많이 올라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를 문재인의 능력을 믿어, 나는.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 그러면 반대로 가져가는 거야. 스트랩은 콜 2개에 풋 하나의 비율로. 기초자산은 같아요. 행사 가격도 같고 만기까지 기간도 같아. 근데 스트래들과 비교해 보면 스트래들은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이 다른 거야. 스트립은 풋옵션 2개에 콜옵션 하나의 비율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을 때 스트립으로 가져가는 거야. 어떻게 기억하냐면 떨어지는 건 까이는 거지. 스트립은 베끼는 거니까 까인다고. 그건 몰라. 여러분 좋을 대로 하여튼 기억을 하세요. 조금 까일 때 먹는 거예요. 크게 먹어. 스트랩은 올라갈 때 먹습니다. 비율이 똑같으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비율이 똑같으면 스트래들로 가져가는 거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스트립으로 가져가는 거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스트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트랭글이라는 게 있어. 스트랭글. 스트랭글 뜻은 뭐예요?
누가 영어 제일 잘해? 스트랭글이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죽을 때 교수형에 처하다. 스트랭글. 근데 옛날에 교수대 단두대가 요거 뒤집어 놓은 모양이었어. 교수대 단두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는 그 단두대 모양이지. 그거 뒤집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데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줄 하나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목을 걸어서 죽잖아. 그지? 그 단두대를 뒤집어 놓은 거. 자, 이것도 콜과 풋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비율이 하나, 그러니까 스트랭글은 스트레들이랑 비교를 해야 돼. 스트레들이랑 비슷해. 하나씩 가져가. 근데 같은 기초 자산이고 같은 만기까지 기간인데 두 개의 다른 행사 가격이야. 오케이? 콜과 풋의 행사 가격이 달라요. 보세요. 콜은 행사 가격이 큰 K2인 콜 옵션 하나를 사는 거야. 풋 옵션은 행사 가격이 작은 K1인 풋 옵션 하나를 사는 거야. 아까는 행사 가격이 같은 콜 하나, 풋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지. 오케이? 요거를 서로 비교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림을 저렇게 그리니까 조금 그 차이가 안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런 그림의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런 그림의 모양이고 지금 스트레들은 이런 그림의 모양이라고. 그럼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요건 행사 가격이 K로 같고 요거는 행사 가격이 K1, K2. 근데 보세요. 행사 가격이 K2로 비싼 콜 옵션을 산 거야. 행사 가격이 비싼 콜 옵션을 사면 이게 외가격 콜 옵션이야. 싼 콜 옵션이야. 싼 콜 옵션. 행사 가격이 낮은 풋 옵션을 샀다는 거는 외가격 풋 옵션, 싼 풋 옵션이야. 그러니까 아까 스트레들 전략은 둘 중에 하나는 내가격 옵션일 경우가 많아서 이거 비싸다고 그랬지. 상대적으로 이게 더 움푹 파여야 돼.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그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 이거는 이거 깊잖아. 요거는 어떻게 돼? 하나씩 콜 하나, 풋 하나를 사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비싼 풋을 하나씩 산 거야.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싼 콜 하나, 싼 풋 하나를 산 거야. 그러니까 스트랭글의 장점은 뭐야? 스트랭글 전략은 이 전략을 구사할 때 돈이 적게 맥힌다. 스트레들의 단점은 뭐야? 이 전략을 구사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왜? 비싼 옵션을 사게 되니까. 요건 싸. 근데 스트랭글의 단점은 뭐야? 이게 이익이 나려면 여기서는 조금만 올라오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익이 나요. 근데 여기서는 이익이 나려면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 아주 많이 오르거나 아주 많이 떨어져요. 여기서는 조금만 오르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익이 나.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 이건 싼 대신 스트랭글 전략은 이익이 나려면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져야 돼.
요 개미들이 조금 선호해요. 왜? 싸니까. 이 전략은 스트랭글 전략은 구사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들어. 근데 스트랭글 전략으로 이익 보려면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져야 돼. 금융위기 때는 이게 빛을 발해요. 싼 거를 왕창 배팅을 했는데 금융위기 때 왕창 떨어지거나 왕창 오르거나.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2008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에 그 리만 브라더스 부도나고 왕창 떨어졌다고. 근데 한 10월쯤 돼서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 풀기 시작하니까 또 왕창 오른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먹고 오르면서 먹고, 그래서 스트랭글 전략 구사한 사람이 더 큰 대박이 났어, 사실은. 이것도 먹죠, 뭐. 왕창, 여기서 또 똑같은 크기로 떨어지면 여기서 이익은 더 크게 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금융위기 상황에서 스트래들 전략과 스트랭글 전략 구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전략, 이게 이제 마약 같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번 큰 돈을 벌어보잖아, 배팅해서. 그럼 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배팅을 하게 된다고. 근데 보세요. 이런 전략을 한번 큰 돈을 벌어서, 큰 돈 벌으면 원칙이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딱 빼놔야 돼. 그리고 절대 다시 이런 투자는 하지 마. 나머지 한 3분의 2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투자 해보면 알겠지만, 꽤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려면 옵션을 하나하나 사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벌고 한 10개씩 사야 된다고.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그게 예를 들어서 큰 돈 뭐 억대로 좀 챙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10개 정도 사면 한 최소한 1,000만 원, 몇천만 원 투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투자 비용이 몇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만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종이짝이 되잖아. 만기일이 거래가 많이 되는 게 보통 한 달이거든. 그러니까 한 2, 3천 투자를 했는데 한 달 내에 승부가 안 나면 꽝이야, 꽝. 그 2, 3천 날리는 거야. 모의 투자는 해볼 만해. 자기 돈 가지고는 내가 큰 돈을 한번 벌어서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날려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자기 돈 몇천만 원 배팅해가지고 한 달 후에 꽝이다 그러면 그거 못한다고. 그럴 때는 자기 돈 가지고는 한 주 하는 거야, 그냥. 아니면 다섯 주 조금 용감한 사람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요건 좀 싸단 말이야. 요거는 둘 다 외가격 옵션으로 배팅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전략이에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었다가 할게. 출석 부르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유. 선물 옵션. 아유. 선물 옵션.